자, 오늘도 제가 강남에 설계 미팅을 하러 가는 길인데요. 가면서 또 드라이빙 토크 진행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드라이빙 토크 주제는 그 건설사 분양 아파트 샤시의 비밀 빠밤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이게 우리가 모델하우스에 가게 되면 더 부리부리 다 이쁘잖아요. 마감재도 이쁘고, 그 다음에 꾸며놓은 어떤 스타일링한 것도 되게 이쁘고 좋고 다 그래요. 사실 그렇게 만드는 이유가 건설사에서 아파트 상품을 잘 판매를 하려고 그렇게 만드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되게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주택을 리모델링 할 때, 노후주택을 리모델링 할 때는 그렇게 샤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샤시가 기본적으로 단열이나 그리고 결로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건 뭐 비용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냥 그 30평대 같은 경우에 그냥 샤시 하나 교체를 한다라고 하면 기본 뭐 1000만에 넘어가니까, 뭐 브랜드 제품에 따라서 어떤 걸 쓰는가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 모델하우스에서는 그렇게 샤시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현직에 있을 때도 항상 이렇게 보면 마감재가 뭐예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 분들은 많은데, 샤시의 사양에 대한 거나 샤시가 어디 제품인지에 대한 물어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다른데 현혹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분양 아파트 샤시의 비밀에 대해서 한번 제가 낱낱이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분양 아파트 샤시 같은 경우는요,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해당되는 제품에 대한 브랜드가 없다. 오잉? 브랜드가 없대 무슨 말이야? 아파트에서 분양하는 모델하우스 상품에 샤시에 브랜드가 없다니 이거 무슨 말일까요? 예, 정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델하우스에 설립되는 샤시 같은 경우는요, 대부분 이제 건설사들이 일군을 많이 씁니다. 뭐 하나, KC, LG 많이 쓰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거기에 대한 제품의 브랜드를 삭제를 해요. 삭제를 한다. 왜 삭제를 할까요? 삭제하는 이유가 뭘까요? 삭제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입주 때 그 제품이 들어가지 않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이냐면, 모델하우스에 설치되는 그 샤시가요, 통상적으로는 입찰제, 그러니까 어차피 마감재가 들어가려면 해당되는 업체들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입찰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입찰제가 후입찰제가 많습니다. 후입찰제가 많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파트가 본공사에서 건물이 올라갈 때 해당되는 업체가 선정이 돼서 샤시 공사를 시공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아파트가 보통 이제 공사기간은 24개월에서 28개월 사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샤시가 들어가는 거는 중반 이후부터 들어가요. 기본적으로 골조가 올라가고 난 뒤에 샤시가 붙고 그다음 이제 마감재가 붙기 때문에 중반 이후에 들어가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해당되는 그 샤시에 대한 원가, 그러니까 지금에 대한 금액과 그때 당시에 들어가는 금액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건설사에서는 뒤에 나중에 금액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지만 그걸 정확히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시점에, 샤시가 발주되는 시점에 해당되는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가 많다. 자, 그렇다고 하면 뒤에 해당되는 업체가 결정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후입찰제니까. 물론 이제 선입찰제 하는 건설사들도 있습니다. 네, 제가 이야기한 건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후입찰제를 많이 한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건설사에서 리스크를 안고 해당되는 제품에 대한 로고가 보이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하죠. 왜 안 할까요? 제품이 바뀔 수 있는데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모델하우스에 설치되는 제품은 아까 제가 LG나 하나나 KC 뭐 일군 회사들 많이 쓴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제품들이 보면 프로파일 있죠. 그 장바, 저번에 우리가 샤시 할 때 그 봤던 그 장바 프로파일에 원래 뭐 이렇게 회사 로고들이 다 붙어요. 회사 로고들이 다 붙는단 말입니다. 현장 용어로 낫대루라고 해요. 넷대루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 로고들을 다 약품 처리해서 지웁니다. 다 지워요. 처음 듣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다 지우고요. 손잡이 같은 경우도 어떠냐면, 원래는 그 회사의 제품 로고 엠블렘이 붙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없는 멍텅구리, 그러니까 그 로고가 없는 제품들을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똑같은 모양의 이제 로고가 들어가 있는 제품을 붙이게 되겠죠. 현실이 그래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모델하우스에 설치되어 있는 그 제품에 대한 사양을 소비자들이 아까 뭐 다른 데 현혹에 대해서 관심을 못 가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건설사에서도 그런 트릭을 쓴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사실 이게 되게 웃기지 않나요? 왜 그러냐면 샷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단일이나 결로 집의 어떤 외부를 감싸고 있는 마감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해당되는 제품의 브랜드도 브랜드지만 그 해당되는 제품의 브랜드도 사양에 따라서 성능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모델하우스 건립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이거 뭐 그렇습니다. 현실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모델하우스에 방문을 하셨을 때 샷이 관련된 거는요 꼭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샷이가 과연 어디 제품이고 그리고 사양이 어떤지를 물어볼 필요가 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그 건설사에서 샷시가 사양의 그 브랜드에 대한 거는 바뀔 수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을 한다? 답을 못하는 경우가 거의 99%예요. 왜? 사양이 나중에 바뀌니까. 그러면은 소비자들은 뭐를 확인해야 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양에 대한 거는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왜? 단차일 경우에는 16mm, 이중차일 경우는 20이나 24,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상량을 올리려면 로이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로이도 1면이나 2면에 따라 다른 겁니다. 적어도 이제 건설사에서 해당되는 제품의 브랜드는 이야기를 해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양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조차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소비자들이 요구를 해야 됩니다. 도대체 이게 사양이 어떻게 되는 건지, 실질적으로 어떤 제품이 설치가 되는 건지를 알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필히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그 브랜드가 없는 이유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브랜드가 있는 경우에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POP 처리라고 하는데요. 해당된 제품이 예를 들어 하나, KCC, LG 제품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난 뒤에 POP라고 해서 우리 모델하우스에 가면 이렇게 해당되는 제품 이름 같은 거 짓고 깨알같이 뭐 글자 이렇게 막 적어 놓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POP라고 하는데 그 POP에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해당되는 제품은 동종 이상의 사양으로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리발을 답니다. 놀랍지 않나요? 사실 그게 이제 단순하게 이제 그거로만 효력을 발생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에 또 표기가 되냐면 모집 공고 있잖아요. 모집 공고란에 해당되는 마감재 사양에서 그런 문구를 또 당구장 표시해서 달아놔요. 해당되는 제품은 본공사 시에 다른 사양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집 공고에도 그렇게 해놓고, 그리고 모델하우스에서도 POP 처리로 그런 문구를 쓰게 되면 설령 나중에 변경되더라도 법적인 문제에 대한 거를 피해갈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제품들을 쓰긴 하는데 사실 그게 건설사가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건설사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진행을 할 때 사실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바뀔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오리발 달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약간 쌍방향이 아니잖아요. 일방적인 거잖아요. 건설사에서 그렇게 진행하는 사항들에 대한 내용들을 그냥 받아서 자기네들이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사양을 조금 요구하고 알 필요는 있다. 그리고 해당되는 마감재가 입주 시까지 만약에 좋은 제품이 설치가 되어 있다면 끝까지 그 제품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관철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또 입주자 대표위원회라고 하죠. 입대위라고 하죠. 그런 쪽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신경을 좀 많이 쓸 필요가 있다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게 샷이라는 게 정말 이게 조금 복잡합니다. 그 샷시 자체가 보면 샷시가 샷시 프레임과 샷시 문짝이라고 표현하죠. 샷시에 대한 프레임과 문짝이 있는데 거기에 또 유리는 별도 공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샷시를 하나 발주를 내잖아요. 건설사에서 샷시를 하나 발주를 내면 그 샷시에 대한 프레임과 유리가 다른 회사에서 시공을 할 수 있게끔 발주를 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리업체와 샷시업체가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율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구나 다
일반 소비자들은 거기에 대한 게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다.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현 구조상은 어쩔 수 없어요. 만약 이거를 원천적으로 해결한다라고 하면 뭐죠? 선분양이 아니라 후분양이면 됩니다. 왜? 후분양은 모든 게 다 정리가 돼 있는 상태에서 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분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없긴 하지만 선분양일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그런 문제가 여러 어떤 그런 문제들이 좀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점 유의하시고요. 항상 이제 모델하우스 가게 되면 그냥 막 이쁘게 막 잘 돼 있는 거 이런 것만 너무 현혹돼서 보지 마시고 기본적인 어떤 기능적인 부분에 대한 사양에 대한 거는 필히 한 번 더 물어보시고 체크를 해보는 습관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 오늘 드라이빙 토크에서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자, 이번 영상도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주제로 해서 드라이빙 토크 한번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제발 구독